정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면 무조건 피부가 좋아진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은 특히 여드름, 안면 홍조, 모공, 각종 피부염, 그리고 피부 탄력에도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 때문에 피부가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셔서 그런지 운동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 왜 내 피부가 갑자기 이렇게 나빠진 건지 영문도 모르는 채 이 엄한 데다 돈을 쓰면서 헤매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운동을 그만둬야 되냐? 저 ABC잖아요. 거의 10년 가까이 아침 공복에 주 5회 이상 항상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을 주로 하면서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운동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그 이점만 딱 취할 수 있었는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 때문에 피부가 나빠지는 원인은 크게 피부열, 피지의 저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백질 보충제 같은 다이어트 식품들, 이 세 가지 때문이 가장 커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운동을 하면 당연히 체온이 올라가면서 땀이 막 나니까 씻는 대사가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내 노폐물이 잘 배출되면서 살이 빠지고 몸이 건강해지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운동 후에도 이 체열이 몸에 어느 정도 계속 남아있으니까 운동이 다 끝났는데도 피부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얼굴이 많이 붉죠. 방금 운동을 하고 왔기 때문에 피부열이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피부열 때문에 모세혈관이 계속 확장되면서 홍조가 심해지고요. 높아진 피부 온도만큼 피지 분비량이 폭발하면서 여드름도 심해지겠죠. 또 이 열 때문에 콜라겐 분해 요소가 막 늘어나면서 콜라겐이 분해되니까 피부 탄력도 많이 떨어지고 모공도 많이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너무 체온이 오르지 않게 땀복 같은 거 한겨울 아니면 절대 입지 마시고요. 특히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고 시원한 소재로 만든 옷을 입고 운동하세요. 그리고 막 독소나 노폐물 빼겠다고 창문 다 닫고 선풍기, 에어컨 이런 거 하나도 안 틀고 땀을 미친 듯이 흘리면서 운동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게 피부를 망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꼭 선풍기나 에어컨 빵빵하게 잘 틀어주는 시설에서 너무 체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땀 많이 흘린다고 칼로리가 더 많이 소모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부 건강 생각해서 꼭 시원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끝나고 쿨링 관리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정말 많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에 스킨팩을 항상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때 꼭 비플레이 녹두 모공 세럼을 한 겹 얇게 바른 후에 토너 패드를 올려줍니다. 왜냐면 이 운동 끝나고 이 피부열을 최대한 빨리 잡아줘야 운동으로 이 피부가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토너 패드를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녹두 추출물, 자일리톨, 수분감 세 가지로 피부에 자극되는 거 하나도 없이 수분을 얼굴에 쫙 공급해서 즉각적으로 피부열을 낮춰주는 이 모공 세럼을 1차로 바른 후에 토너 패드를 올려주면 피부 열감이 훨씬 빨리 잡히고요. 운동하면서 벌어진 모공이 쫙 조여지는 게 그냥 육안으로 봐도 보일 정도로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이거 4통째 쓰고 있고요. 오늘도 이 모공 세럼 바르고 스킨팩 하고 나서 메이크업 하고 왔거든요. 왜냐면 이 제품 메인 성분이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는 녹두 펩타이드가 들어있어서 베이스 들어가기 전에 발라주면 이 모공을 좀 쫀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피부 표현이 훨씬 예쁘게 돼요. 그런데 이 모공 세럼이 올리브영에서 1+1 구성으로 세일할 때 구매하면 한 병에 10,000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영 세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매하시면 너무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제가 요즘 뷰티 채널에 광고 제안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제가 실제로 3개월 가까이 꾸준히 쓰고 있는 진짜 찐템으로만 광고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좋은 가격에 득템하시라고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운동 때문에 피부가 나빠지는 원인은 바로 피지의 저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지 분비량이 높아져도 이게 모공 밖으로 잘 배출되면 세안할 때 웬만한 피지들이 다 제거되거든요. 근데 이 피지가 모공 안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으면 그때 문제가 돼요. 특히 선크림을 바르거나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이 땀이랑 피지랑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선크림이 막 뒤엉키면서 이 피지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모공 안에 계속 저류하게 됩니다. 그럼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쉬워지면서 여드름이 막 폭발
폭발하게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 사실을 다들 잘 알고 계셔서 그런지 선크림이랑 화장을 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걸 놓치는 분들은 아직 많으십니다. 바로 기초 제품 중에 약간 꾸덕한 크림이나 좀 무거운 세럼 역시 땀과 피지랑 같이 뒤섞이면서 모공에 딱 닫혀가지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벼운 제형의 기초 제품이더라도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또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특히 전날 기초를 너무 많이 바르고 자면 이 자는 동안 약간의 땀과 피지랑 먼지랑 뒤섞일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바로 운동하면 트러블이 막 폭발하는 거죠. 물론 건강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운동 끝나고 바로 세안만 잘 해주시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여드름성, 민감성 피부에는 이런 기초 제품들 때문에도 여드름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운동 전에도 세안하고 운동 후에도 또 세안하면 당연히 피부에 너무 많은 자극이 되니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피부가 정말 안 좋았을 때는 꼭 운동 전에 물세안을 한번 해주거나 아니면 아주 가벼운 제형의 물토너 있죠. 그런 걸로 닥토 정도만 해주고 나서 운동을 했어요. 그럼 정말 과잉 분비된 피지나 기초 제품 찌꺼기들이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제거돼서 피부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아예 처음부터 전날 저녁에 무거운 제품들은 안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보통 수딩크림을 바른다고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이 비플레인 모공 세럼이 너무 괜찮다 보니까 이번에 같은 라인으로 녹두 모공 타이터 수딩크림이 새로 나온다고 해서 출시되기 전부터 테스터 제품만 무려 3통을 받아가지고 얘를 진짜 저녁마다 자주 발랐었거든요. 역시나 너무 괜찮더라고요. 일단 제형이 딱 젤과 크림의 중간 정도? 그래서 발랐을 때 피부에 끈적이는 게 하나도 없이 싹 흡수되고요. 또 제 피부가 워낙 민감성이라 세안만 하면 얼굴이 진짜 많이 붉어져요. 그런데 이 붉은기랑 피부 열감이 이 크림만 바르면 너무 잘 잡히는 거예요. 실제로 피부열이 정말 심하게 올랐을 때 이 크림을 발라주면 피부 온도가 무려 최대 마이너스 7.7도씨까지 내려갈 정도로 모공 풀링 효과가 정말 확실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열 때문에 막 처지고 느슨해진 모공을 마치 꽁꽁 얼려서 찌워질 것 같은 그런 풀링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분이 이 제품 별명이 브랜드 내에서 모공 꽁꽁 크림이라고 불릴 정도로 테스트할 때부터 평가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수딩 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금방 건조해지거든요. 근데 얘는 제형에 비해 정말 촉촉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건조해지질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히알루론산이 무려 12중으로 들어가서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을, 그리고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피부 겉을 담당해서 층층이 레이어링해서 보습을 해주니까 수딩크림치고 촉촉함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모공 세럼 때 말씀드린 녹두 펩타이드가 여기에도 들어있어서 세럼과 똑같이 모공 케어랑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로 모공 세럼을 아침에 스킨팩 하기 전에 사용했고요. 저녁에는 주로 이 크림을 쓰면서 기초 케어를 거의 3달 가까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 크림도 세럼처럼 제가 좋아하는 레티놀이나 비타민C 같이 고기능성 성분들이랑 충돌되는 성분이 하나도 없었고요. 심지어 펩타이드 성분이 이 기능성 성분들을 부스팅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또 제가 저녁에 겔 마스크나 마스크팩을 자주 하는데 이때 그냥 일반 크림을 바르면 특히 여름에는 너무 피부가 과용량, 과보습이 되면서 좁쌀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을 바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날 운동할 때 물세안, 닥토 이런 거 안 해도 기초 제품 때문에 생기는 그런 피부 트러블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진짜 이 수딩크림에 완전 빠져가지고 디플레이 광고를 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어제 촬영이 끝나고 디프리까지 하느라 지금 얼굴이 조금 많이 붉은 상태고 약간 피부가 예민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프랑 비피다랑 PDRN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재생 그리고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되는 앰플까지 지금 스킨케어 단계를 마치고 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비플레인 수딩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겔 마스크를 올려줄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가벼운 수분크림은 겔 마스크가 너무 빨리 발라서 조금 별로였고요. 그리고 또 너무 리치한 크림을 바르게 되면 지금이 약간 날씨가 덥다 보니까 좁쌀 여드름 이런 것들이 폭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플레인 수딩크림이 그 딱 중간 지점이 있는 거예요. 적당히 수분감이 있으면서도 적당히 딱 촉촉해서 겔 마스크를 한 2시간 넘게 붙이고 있어도 겔 마스크가 안 말라서 너무 좋은 거예요. 보시다시피 정말 아직도 촉촉하거든요.
저는 이 겔 마스크를 낄 때가 기분이 제일 좋은 게 피부가 진짜 엄청 쫀쫀해지고요. 붉은기도 정말 다 잡힙니다. 진짜 대박이죠. 붉은기 싹 잡히고 모공도 좀 쫀쫀해진 거 보이지 않으세요? 대박이지 않나요? 진짜 이 수딩크림, 겔 마스크 조합 진짜 완전 추천드려요. 대박이다 진짜. 그리고 이 크림도 신제품인데 지금 하는 올영 세일 때 1+1 구성으로 구매하시면 정말 좋은 가격에 득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밀히 따지면 운동 때문은 아니지만 운동하면서 챙겨 먹는 프로틴이나 여러 가지 다이어트 식품들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유천 단백질이 들어있는 프로틴만 먹었다 하면 여드름이 폭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왜냐면 이 유청 단백질에 류신과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아미노산들이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분비를 촉진해서 근육과 함께 피지선도 같이 커지게 한대요. 그런데 유당분해 효소, 단백질분해 효소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먹으면 괜찮은 경우가 저 포함해서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효소가 들어있어도 여전히 여드름이 심하게 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식물성 프로틴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거의 다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할 때 체지방 부스터라고 해서 챙겨 먹는 여러 가지 음료들 있잖아요. 아니면 또 요즘 제로 음료, 저당 식품 이런 거 굉장히 많죠. 거기에 단맛을 내려고 아스파탐이나 스크랄로스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들이 들어있는 음료나 음식을 좀 많이 섭취하면 여드름이 폭발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성 감미료가 프로틴에 들어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당함량은 정말 낮은데 단맛이 강한 다이어트 음료나 제품들을 내가 많이 먹고 있다? 그런데 요즘 유난히 여드름이 심하다? 약간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칼로리만 없을 뿐이지 혈당을 실제로 어느 정도 올려서 인슐린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이 인슐린이 피지선을 자극해서 여드름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들이 요즘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드시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운동하면서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질 수 있는 원인들을 다 깨닫고 해결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라둥이 분들만큼은 제가 미리 다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요. 꼭 운동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그 이점만 딱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피부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